자, 1부에선 화요일의 남자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죠. 구준우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금요일의 남자로도 활약을 해주시네요. 그래야죠. 저희 화요일도 뵙고 있는데 네. 금요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구준우 파트너님과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겠지만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구준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구준우 파트너님 노란톡방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준우 파트너님과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네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장 자체가 뭐 미국장만큼 좋지는 못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한 그 예상폭 안에서 그대로 움직여져서 너무 좋았다. 오늘은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업종 자체가 물론 개별 종목 간에서는 뭐 등락이 변수가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업종은 그대로 움직여줘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화요일에 짚었던 업종이라든지 뭐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모든 업종은 예상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네요. 간단하게 업종 제가 최근에 몇 주간 짚어드렸던 업종 위주로 설명 한번 드리면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지난주부터 강력하게 유일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업종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너무 좋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인 느낌보다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밤 10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화요일에 앵커님과 같이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던 LNF 종목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한 3%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또 제가 그전부터 언급을 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낮은 가격으로 오면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화요일에 또 분석을 해드렸던 이제 비료 관련주죠. 비료 관련주, 농산물 관련주, 말 그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반사익을 입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은 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지난달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는 2차 전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플랫폼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을 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업종별로 제가 말씀 짚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업종별로 이제 종목별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LNF 먼저 한번 가볍게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죠. 이제 3월 15일 그리고 수요일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그 시점부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나쁘지가 않고요. 일시적인 조정이 제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20% 수익이지만 지금 장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상승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상승 후에 일시적인 조정 후에 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익 실현을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시점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간단하게 다음 주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주말 동안에 큰 악재 호재 없이 무난하게 흐름이 흘러간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19만 원 선까지 조정이 한 번 일시적으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에 갈 경우에 다시 한번 20만 원 이상, 21만 원 이상 강력한 상승을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사태가 더 좋아졌다 또는 뭐 다른 악재 호재가 나올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우크라이나발 러시아 전쟁 사태가 저는 지금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천천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변수가 악재가 발생한다면 또는 부정적으로 또 예상을 좀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예상을 한다 한들 아래쪽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이 저점은 절대적으로 저는 강력한 지지선이다. 그래서 겁 안 먹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해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비중을 많이 잡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익 실현을 부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업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FP 배터리와 이제 NCM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죠. 파우치형 배터리, 원통형, LFP형 배터리 두 종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트렌드상으로서는 꼭 알고 개념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LNF를 제가 강력 추천드린 부분에 있어도 지금 재료주 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문제가 없는 무난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완성 업체는 실질적으로 LFP형 배터리로 트렌드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살짝은 저희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FP형 배터리로 턴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움직이는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대표 2차 전지 완성 업체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만간 뭐 삼성전자, 물론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나갈 수도 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부터 말씀을 제가 분석을 많이 해드렸어요. 상장하기 전에 제가 분석을 어떻게 해드렸냐. 상장 첫날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기업이고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추후 더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상장 첫날 장 초반에 일단 매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흐름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업이 상장을 할 경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좋은 기업이야. 너무 좋은 기업이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업이니까 좋겠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돼.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산정하는 그 기준에서 이미 그 가격을 반영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러면 공모가가 산정되는 그 과정 동안 호재가 일어나고 또 좋은 기업이라는 걸 주가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다면 장 초반 첫날 두 번째 날 장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공모가에서 그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기업적 분석이 아닌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락업 물량,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라고 하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좋게 평가를 하지만 저 또한 좋게 평가를 하지만 첫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부분 50만 원 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때문에 이제 15일, 30일 뭐 이후에 줄줄이 물량이 있었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주가가 2월 8일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다시 재상승을 했었어요. 이때도 저 같은 경우에 50만 원 제가 공모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이상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40만 원 미만으로는 한 번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아래쪽에서는 저점 매수를 들어가자. 40만 원 밑에서는 대신 50만 원 위에서는 이익 실현을 천천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55만 원 위로도 상승을 해주긴 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결과론적으로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저희가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뭐 장 상황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40만 원 미만까지 내려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 35만 원 바닥보다 뭐 위에서 저희가 매수 추천을 좀 많이 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40만 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잘하신 분들이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기업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너무 흐름은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부터 이제는 2차 전지 관련 업종 자체가 달려나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확신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상승 확률이 암만 높다 한들 이후에 또다시 지금 상장 자체가 1월 말경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4월 말에 또 나오게 되겠죠.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월 말, 4월 초
주가 흐름을 상황을 보시고요. 또다시 저는 상장 전, 이제 공모 전부터 말씀드렸던 가격 그대로 말씀을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4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기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4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지만 50만 원 이상 주가가 55만 원에 근접해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해두셔야지 추후 4월 말에 나오는 의무보유 가격 물량 4월 말에만 나오냐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4월 말에 의무보유 하락이 물량이 풀리기 전에 그 심리 때문에 물량이 많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하셔서 매도 물량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55만 원 이상 상승을 하면 또다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또 저희가 비료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봤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팜스토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드렸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비료 사료 관련주에서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워낙 비중이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료 사료 관련해서 곡물이라 그러죠. 이제 곡물에 대한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당연히 곡물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시점은 한 달 전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추천을 드리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화요일에도 물론 지금 아직까지도 전쟁 사태가 일어나고 전쟁 사태 때문에 곡물가는 치솟은 부분은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어떻다?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이제는 이익 실현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요. 저는 말씀 그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하시고 물론 단기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일반 그렇게 스캘핑의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고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위험한 종목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체 두올물산과 합병설이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수 세력이 팜스토리라든지 다른 사료주, 다른 곡물 관련주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곡물 관련주, 관련 업종을 보실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우리가 호재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자고요. 그리고 호재가 나오는 시점은 그 호재가 사라지는 시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생산에서 차질이 무조건적으로 컸다. 그 부분 때문에 급등을 한 부분이면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생산에서 차질도 컸지만 유통에서 차질이 컸던 부분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유통 부분은 러시아 내에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차질이 없다고 하면 창고에 잘 저장이 되어 있고 곡물 저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유통 부분에 있어서 100%가 아니더라도 70%만 정상화가 된다 한들 루블화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곡물이 다시 한번 러시아 곡물이 전 세계로 풀리는 순간 우리가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중장기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호재 이제 달리는 말에서는 달리는 말이 많이 달리고 난 후에는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주에도 달리는 말이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자, 추천해주셨던 LNF 오늘도 올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자세히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핫했던 사료, 곡물 섹터 대응법까지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인데요. 전화번호 한 번만 더 고지를 해드리고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이 전화해 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녁은 네. 잘 드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오 이문택요. 네, 네오 이뮨텍이고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1,300원이에요. 네, 1,300원이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입니다. 네, 네오 이뮨텍 1,300원에 30%의 비중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 7,980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오랫동안 좀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네오 이뮨텍 상장 1년 정도 됐는데 언제쯤 들어가신 건가요? 한 5개월,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5, 6개월 전쯤 들어가셨고 예.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인데 어떻게 좀 매수를 하게 되셨을까요? 그냥 잘 주시한 초보가 돼가지고, 예. 그냥 네. 아시는 지인분 소개를 했는데 그런 것 같네요. 네, 지인분의 소개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네. 수익을 못 보고 계셔서 힘든 상황이신 거죠. 예, 좀 손실이 있지요. 네,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잘 버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오 이뮨텍 기업적으로는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도 지금 항암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기업이긴 하죠. 하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 공모 시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상장 시점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긴 해요. 혹시 전화 주신 분, 애청자님은 매수할 때 왜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이게 주식 아직 초보입니다. 초보다 보니까 네. 그냥 아는 지인분이 그냥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왜 괜찮은지 설명 안 해주셨고요. 예. 그러시구나. 네.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여튼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인분을 탓할 수도 없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바이오 종목 자체가 2020년도에 코로나 쇼크였죠. 그때 코로나 쇼크 발부터 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전체가 코로나 반사익으로 급등을 한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21년 3월에 상장이 됐죠. 상장되는 시점부터 해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바이오 거품이 좀 빠지는 시점이긴 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코로나가 좋아지면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올라갔던 바이오가 같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네오 이뮨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히 코로나 반사익으로 급등하거나 이런 종목도 아닌데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좀 안타깝긴 한데 조금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반사익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게 갔지만 오히려 지금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바이오 종목은 더 빠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주가 가치가 이 정도라고 얘기를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약 50이 주가 가치라고 하면 코로나 반사익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하락 추세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오긴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뮨텍 같은 경우에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제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 전체가 상승했다가 일시적으로 하던 과정에서 본인 가치보다 더 하락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작점 자체가 반사익을 못 얻고 급등을 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지금 상태로는 약간의 시간적 흐름. 하지만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반년 기다렸다고 하셨나요? 얼마나? 반년 정도 들고 계셨으면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는 충분히 주가는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 차트 보이시죠? 차트 보시면 10,000원대에서 횡보를 한 지점이 많아요. 이걸 지금 주식 투자를 얼마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저항선, 지지선 체크도 잘 안 되실 수 있으신데 체크를 해보시면 윗저항이 좀 강하긴 합니다. 아까 매수가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1,300원.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도 유사하네요. 윗저항과
유사한 상태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저는 목표가 10,000원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10,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기업적 분석을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거나 전문 상담을 만약 받으실 수 있으면 예. 제가 개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적 분석을 조금 더 깊이 해서 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그 과정에서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신 상태이신가요? 예. 예, 그런 상태이시면 아래쪽에서 물량을 조금 더 담으셔서 예. 평균 단가를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예, 지금 그것도 사실은 예. 제가 이 종목을 뭐 방금 이렇게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얘기를 듣고 분석을 해드리는 상황이라서 자세한 분석을 안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매를 하시라, 비중을 늘리시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는 다른 전문가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기업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 지금 적자 폭이 크거나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래쪽에서 물량을 조금 담으셔서 평균 단가를 뭐 9,000원대라도 낮추시면 10,000원 정도 갔을 때는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예.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네. 어느 선에서 이거 좀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차트를 한번 제가 키워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차트를 키워서 설명드리면 지금 네. 7,600원 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윗저항을 체크를 할 때도 횡보를 오랫동안 거래량이 많이 나온 지점을 저희가 저항선이라고 체크를 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체크를 하는데요. 그 저항선, 지지선에서는 주가가 위에서 내려갔을 경우에는 치고 반등하는 성향이 있고요. 아래쪽에 갔을 때는 또 치고 내려오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 7,500원 선으로 한번 조정이 만약 나오면 다시 추매를 하시는 타이밍도 좋고요. 하지만 7,500원 정도 하락하면은 네네.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게 하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것도 일단 차트상은 그런데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추매를 하는 그 평단을 낮추는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업적 분석을 조금 더 한번 심도 깊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무조건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업적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 실적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항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만드는 그 사업이 크게 문제가 없는지 체크 한번 해보신 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좋은 기업인데다가 바이오 섹터 전체가 사실은 상승세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버리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추매를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기업적 분석을 전문가와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또 다음 달에 미국 암 연구학회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시면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이 전화 연결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TV가 혹시 켜져 있나요? 네. TV 소리가 켜져 있으면 조금 소리를 줄여주시겠어요? 네네. 네, 볼륨을 0으로 낮춰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면은 보셔야 하니까,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27만 500원이요. 27만 500원이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되실까요? 20%. 20%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27만 500원의 20%의 비중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종가 보니까 15만 4,500원이네요. 네. 언제쯤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 고점에서 한 것 같아요. 참. 제가 좀 물타기를 했는데 물타기를 제대로 못 해갖고. 네.
SK 계속 마음 아프고. 그렇죠.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아,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네. 근데 네. 아까 방금 전에 상담 받으신 분이랑 아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겠죠? 근데 네. 네오 이뮤텍과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유사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공모한 상장한 시점이 조금 문제긴 했었어요. 그 부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제 코로나 반사익을 좀 많이 본 기업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흐름 자체가 공모 직후에 작년 초에 공모를 했죠. 공모한 후에 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반사익을 많이 보고 주가가 급등해서 너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혹시 방송 제가 상담해 드린 거는 들으셨나요? TV로? 네. 아,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반사익을 봤던 바이오 업종 전체가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그렇게 나빠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같은 말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 가치 또 바이오 가치가 이 위치였다면 반사익을 받고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좀 낮게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반등할 거라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요. 기업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일단 혹시 뭐 한 번 더 질문을 하겠는데 저희 애청자님은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아니 그 코로나 약 생산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그때 했는데 네네. 이렇게 오랫동안 밑에서 네. 기고 있으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건 만약에 네. 코로나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흐름 자체가 꺾였을 때 바로 팔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호재가 생기면 우리가 다 같이 국민 뭐 전 세계가 코로나 관련해서 호재가 있다, 바이오에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다 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호재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직후에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 접근을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분들이고요. 코로나가 발생 직후가 아니라 우리가 한참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문제가 있고 뭐 한참 그랬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이미 상승한 후에는 앞으로는 상승 후에는 좀 매수를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좀 조심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번 드리면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재무제표를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 다 외우고 있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2019년도 1,000억 밖에 안 됐는데 올해 2022년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1조 4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10배 가까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재무제표는 좋은데 그렇죠.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가 지금 업종 자체가 지금 관심을 일시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본인의 가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지금 나이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도 한 번 또다시 바이오 업종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나올 거거든요. 어느 정도 만약에 보유하실 수 있으세요? 길게 최대치로 보시면 이 종목.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갈 때까지 보유를 해야죠. 시간적인 부분은 괜찮으시고요. 몇 년이 되셨든. 네. 그러시면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27만 500원. 27만 너무 500원.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27만 일단 500원. 차트를 한번 드리면서 27만 500원까지 갈지에 대해 체크를 해봐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가가 반등할 건 분명하지만 27만
그 매수 단가까지는 제가 몇 년이 걸릴지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네네. 시점에서는 똑같은 전략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상담해 드린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오 업종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지금 가격 이상은 당연히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전쟁도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 살짝 남았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전체 시황도 좋아지고 바이오 섹터 전체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매수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실 수 있으시다고 하시면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내일 당장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다시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또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크겠죠. 그러시니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비중을 정확하게 여쭤볼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보유 현금이 많으시다고 하면 내일 정도에 네. 본인이 여유 현금이 몇 천만 원 정도는 있으시다. 투자는 가능하시다라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의 네네. 입장에 제가 자세히 못 여쭤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제 비례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몇 천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시고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 들고 계시다고 그 주식을 들고 계신 상태시면 내일 정도 500만 원 정도 가볍게 매수, 물론 매수도 바로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아래쪽 가격에 내일 같은 경우에 네. 15만 3천 원, 15만 원 정도 매수를 약간 걸어두신 후에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지 않으시면 비중을 뭐 추가적으로 늘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대로 보유하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가가 14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제가 추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을 드리면 하락을 할 때 매수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4만 5천 원까지 한 번 더 조정이 오시면 14만 5천 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간 후에 지켜보시고요. 그 주가가 흐름이 14만 5천 원 위로 다시 올라오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그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타점에서 14만 5천 원 지점에서 매수를 약 1,0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 1,000만 원이 아니고 그 정도 다시 매수를 추매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이후에 약 22만 원 선까지만 올라가도 평균 단가는 20만 원 아래가 되실 테니까 이익 실현이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이지요. 이쥐요. 예. 2차 전지 관련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예.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3,400원에 10%요. 네, 13,400원에 10%요. 예. 혹시 이번 주에 진입을 하셨나요? 어저께요. 그쵸. 최근에 고점이 13,500원인데 비슷한 가격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12,650원이고 2.32% 빠졌는데 어떤 부분이 예. 좀 특히 고민이 되세요? 비중을 더 늘릴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는 너무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좋긴 한데요. 혹시 이지라는 기업을 좀 알고 사신 건가요? 어떻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냥 친구 추천으로. 오늘은 지인 추천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상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왜냐하면 투자 포인트가 다음번에는 꼭 친구분이 추천을 하시면 왜 추천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지 투자를 하실 때 좀 포인트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예, 기업 예. 자체는 2차 전지 관련주라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는 전체 흐름상 상승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테슬라발 악재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발 악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로서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 CEO님께서 이제 주식 매도를 하는 시점부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무너졌었죠. 근데 그 부분만 끝났으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 이후에 뭐 테이퍼링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줄줄이 전체 시장 자체가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 자체가 조금 전체 시황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 금리 또 최근은 뭐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악재까지 줄줄이 악재가 좀 겹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고 이후에 상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보유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예. 대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좀 제가 확실하게 해보지는 못해서 제가 어느 정도 기업을 좀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차트상으로만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차트 상황에 지금 저항선 지지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개념을. 아직 모르시나요? 몰라요. 예, 모르시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항선 지지선은 차트상 흐름 자체가 차트를 여기 보시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느 가격에서 주가는 횡보를 해요. 그 위치에서는 저항선이자 지지선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윗저항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멈추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그저께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윗저항 여기 보시면 약 13,000 여기 제가 선을 이어놨죠? 13,700원 이 선에서 주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윗 저항선을 부딪히고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도 흐름이 강하지 않는 한 여기서 한 번 더 13,000 낮게 보시면 약 13,200원에서 약 14,000원 선에 좀 저항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선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 한번 조금 흐름이 꺾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기업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보유를 하실 수 있으신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적다. 그러면 좀 길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길게요. 아, 많이 길게? 그러면 느긋하게 들고 계셔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업종 자체는 앞으로 한참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제 방송 혹시 지난주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2차 전지 관련 업종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기업 쪽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업 외에 좀 다른 기업들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이 기업은 제가 자세하게 분석은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2차 전지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짧게 뭐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방금 말씀드린 약간 13,500원에서 14,000원 선 저항선에서 흐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장 상황이 좋아지면 여기 뚫고 올라가니까요. 적게 보셔도 17,000원, 길게 보실 경우에는 19,000원 이상 정고점 뚫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도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인분께서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기업의 메리트, 향후 어떤 투자 포인트 이 체크를 해주실 게 아닌 이상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하는 좀 뭐 제가 말씀드린 LNF라든지 조금 안정적인 기업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 만약 정보가 없으시면 비중은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G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대한해운이요.
네, 대한해운이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도 좀 알려주시죠. 매수가가 3,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요.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혹시 네. 좀 최근에 전쟁으로 LNG 관련주 올라갈 때 진입하셨어요? 네. 네, 이번 달에 들어가셨군요. 네. 네, 오늘 종가 보니까 2,745원이어서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비중을 네. 더 늘릴지를 고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익절을 하는 구간을 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이제 그때 할 때는 막 해운주가 네. 괜찮다고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하길래 제가 해운주를 담았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서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제자리로 갈 건가. 네,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네, 저희 그게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 대한해운 얼마 전에 같이 분석 네. 한번 해봐드렸는데요. 네. 좀 안타깝네요, 마음이. 제가 그때 분석해드린 거 혹시 방송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못 봤어요. 못 보셨죠. 저희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LNG 네. 관련해서 뭐 전쟁, 말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반사익으로 좀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라는 성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 종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 해운주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일시적으로 그 끝에서 내리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급등을 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분들도 실수를 하시거나 잘못해서 분석을 그렇게 해드린 게 아니고요. 네. 트레이딩을 잘 하시고 저희가 방송을 보는 분 혹시 투자 경력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얼마 안 되셨어요? 네. 투자 경력이 오래되시고 트레이딩을 네.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달리는 말, 이제 급등하는 상황에 호재가 나올 경우에 매수해서 그 끝에서 내리기만 잘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추천했던 전문가분이 실수하신 건 아니신데 네. 제가 꼭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절대적으로 손실 보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네. 한번 드리면 네.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네. 달리는 말을 자꾸 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달리기 전에 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종목을 추천할 때 한번 보시고요. 너무 상승한 종목은 암만 호재가 나온다 한들 네. 제가 지금 며칠 연속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네. 한참 달리는 말은 쉬어가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LNG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뭐라고 분석을 해드렸냐면 대한해운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네. 좋다. LNG선 관련해서 호재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반사익을 얻어서 너무 좋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난 발생할 거라는 걸 몰랐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뉴스를 잘 보고 어느 정도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전쟁이 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류난이 생기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료, 사료 관련해서도 좀 전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네. 전쟁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당연히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 시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전쟁이 나니 어쩌니 이랬던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면 3,100원에서는 조금 다음부터는 이번은 어쩔 수가 없죠. 지나갔으니까. 네. 이런 시점에는 절대 한번 네. 호재가 나와서 좋다고 추천을 만약 받으시면 주가가 네. 얼마나 급등했는지 보시고요.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짧게 스캘핑, 단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네. 그런 성향이 아니신 경우에는 네. 급등한 종목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일단 뭐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해결 방법으로는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2,700원 선 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금 전쟁 사태를 그 누구도 지금 판단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뉴스가 갑자기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네.
일시적으로 반사익을 얻었던 업종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함부로 네.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리긴 조금 힘들긴 한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바로 손절하기 힘들 만한 심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조금 더 하시고요. 보유를 하셨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제가 제 마음만 전달드리면 마음 아프시겠지만 2,900원 아래에서 2,900원, 2,800원 선에서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그 부분 너무 길게 보실 거 아니시면 저는 일단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본인께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실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물론 당연히 그 시점 이상 상승할 확률도 존재는 하니까요. 좀 느긋하게 보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네, 대한해운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유튜브